지난 2014년 악성 댓글에 고통을 호소하며 급기야 활동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갖은 혐오와 성희롱을 담은 악성 댓글에 의연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였던 설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을 올리면 악플이 달리고 이걸 또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며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로 두드리는 그 몇 글자,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당군필의 몽타나 존스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사이버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쉽게 악플을 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 교실에서도 학생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협박하는 선배들이 두렵다는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최근에 이런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SNS 메신저를 통한 협박과 폭언 등으로 피해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2020년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 주간을 만들고 그 주간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악플을 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사람이 완전 꼰대, 완전. 하지만 기억하세요. 악플러들에게 시달리는 이들은 불안으로 인해서 불면증, 정신질환,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등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요. 아프고 상처받는다고요. 특히 우울증을 겪는 이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어디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고통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댓글 안 볼 것 같죠? 사람은 남에 대한 것은 생각보다 쉽게 이야기하고 또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신경을 써요. 가볍게 한 칭찬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뚝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째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악플러들은 어떤 심리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나 뉴스 기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무감각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남의 이야기는 엄청 쉽게 하거든요. 근데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인터넷 세상은 알다시피 내 아이디로 활동을 하죠. 심지어 어떨 때는 아이디조차 공개되지 않아요. 그런 익명성 때문에 자신이 힘을 가졌다 생각하거나 무한정 자유를 가졌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면 사람 앞에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관심받고 싶어서 악플을 달기도 한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런 게임 방송에서 악플을 달거나 이상한 채팅을 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유튜버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즐겁게 느낀다고 해요. 네 번째, 심심해서 그냥 심심하면 그냥 발 닫고 잠이나 자지 진짜. 이 또 악플이 집단성이 있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러면 나 하나쯤 같이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욕을 막 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다섯 번째,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데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존감과 사회성이 낮고 일상생활에서는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에 불만이 있고 타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한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걸 통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쓴 댓글이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특히 미디어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내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 하거나 편지 쓰는 걸 넘어서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일대 다수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죠. 그 순간인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악플이나 소문이 와전되면 집단성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와요. 악성 댓글이 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유를 가졌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면서 가볍게 넘어가면 여러분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고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받는다고요. 남을 상처 주고 괴롭히고 싶어요? 풀을 다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 열등감 있죠. 나 저 사람 정말 질투해.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기 싫어.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악플로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 불행이나 열등감이 해소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요. 영원히 내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이상 그 열등감은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응하지 마세요. 답을 주지 마세요.
더 많은 먹이를 줄 뿐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살포시 신고할 준비나 하세요. 법이나 제도는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뿐이죠. 그리고 악플이나 협박성의 메시지를 받으면 보호자나 가까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직접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오해가 풀릴 거야. 아니요.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플이나 그런 협박성의 사이버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미 대화가 목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하고 이 오해를 풀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너도 받아봐! 뭐 이런 심리라고요. 익명성에 탈을 쓰고 마치 인터넷의 자유가 자신의 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딱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약간 달관한 사람들이 있죠. 그 연예인들 보면 악플 읽기 같은 걸 해요. 자기한테 쓴. 이 사람들 당연히 상처받고 아플 겁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내가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라던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자, 기억하세요.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가까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악성 댓글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과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미디어 세계에서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악성 댓글로 상처받는 일이 부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예요.